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속력이라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속력은 우리 공식처럼 항상 외웠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실제로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은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뭘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속도라는 것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속력이 30이다 그러면 앞으로 30의 속도로 간다는 뜻이고 속력이 마이너스 20이다 하면 후진 뒤로 마이너스 20, 뒤로 20으로 간다는 뜻이 된다는 거야. 근데 속력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움직이는 양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30으로 가도 그냥 30이라는 속력, 뒤로 20으로 간다면은 그냥 20이라는 속력이라는 거예요. 속도는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과 크기를 함께 가지는 물리량. 그래서 물리에서는 그냥 벡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위치에 관련된 거를 생각하자라는 거라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것을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f'의 x를 생각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x에 대한 y 값의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결국은 이 x가 뭐라?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고 y라는 것을 위치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미분한 녀석이 결국은 속도를 바로 나타낸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y는 f, t라는 것으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기호로 많이 쓰니까 t를 시간이라고 하자. 거기에 따른 y라는 것을 위치라고 정해놓자. 그렇다면 y 프라임, 즉 f 프라임의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 t에 대한 시간 t일 때라 쓰는 게 좋겠네. t일 때 그 어떤 물체가 있을 건데 그때에 대한 속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속력이란 다른 말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속도의 크기라는 것을 속력이라 그래. 그럼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수학에서는 뭐냐? 절대값인 거예요. 절대값. 그래서 속력은 속도라는 녀석의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간략하게 내가 그냥 정리를 한 것이고 이제 책 보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속도와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자. 가속도라는 말도 있네. 그럼 가속도는 뭐겠어요? 가속도란 속도라는 녀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미분하면 속도였잖아요. 그 속도라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얘가 가속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y2', f2'의 t, 이 녀석이 바로 그 시간에 대한 가속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다. 자, 정리합시다. 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 대해서 P의 위치, T라는 문자는 시각의 의미를 나타내고 P는 위치의 좌표를 X라고 하겠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야 위치가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화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공을 하늘 위로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위치가 변화하는 것이 생길 거잖아. 이것을 식으로 세운 게 이런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포물선처럼 올라갔다 내려올 거니까. 자, 그때 위치의 변화란가 평균 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위치의 변화는 뒤에서 앞에 거 뺀게면 위치 변화잖아. 이게 함수값의 변화라고 빗대어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표현해주면은, 자,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과 같으므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더라. 자,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변화, 위에 거는 위치의 변화, 시간 변화 분의 위치 변화, x 변화 분의 y 변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와 속력은, 속도란 그 순간에 대한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야.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그러니까 그냥 미분으로 생각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 변하는 시간이 0에 굉장히 가까울 때의 상황을 생각해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곧 미분한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속력의 의미,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속력이라고 한다. 정의죠?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가속도 읽어보시면 돼요. 자, V는, 속도는 GT. 자, 위치가 정해져 있을 때 미분한 게 속도였는데 GT가 바로 위치에 대한 미분 함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또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다. 그럼 또 미분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자, 물리에서 실제로 요거는 사용을 합니다. 마플 해설 뭐 이런 게 있대. 자, 요 읽어보면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로 가는 상황. 그게 바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걸로 이야기하면 극대나 극소점에 해당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VA가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 극대 극소 위치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즉 위치라고 하는 것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간다면 이 순간의 속도라는 것이 바로 접선 기울기 값과 같은 거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속도는 양수란 뜻이고, 내려간다, 뒤로 간다. 그 말은 속도가 음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가 돼?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거니까 진행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게 되는 이 지점이 바로 또 진행 방향이 바뀌는 지점인데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기 1번. 아, 왜 가운데 뜨냐? 뭐 아무튼.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가 저렇대 위치가 나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좌표가 나왔다. 그 말은 위치가 나와 있다. 다음을 구해보자. 0부터 1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보래. 앞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 평균 변화를 찾아라 일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빵분의 1 넣은 거 마이너스 3 빼기 0 넣은 거 0.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x 프라임 왜? 마이너스 2가 미안합니다. 부끄럽네. 자, 1 넣었을 때 속도와 가속도니까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라 할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6t 마이너스 6이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t가 1일 때의 속도라는 것은 1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여기 1 넣으면 되니까 0입니다. 라고 쓰면 된다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속도하고 관련을 지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야. 자, 인마가 아래로 볼록한 상태잖아. 여기가 0일 거고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시각 t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시간이니까 뭐 시간이 양수 쪽만 생각하는 게 기본일 거라고. 그래서 0보다 큰 쪽만 생각하면 되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간다라는 뜻이라서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시각 2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출발점을 제외하고 원점을 지날 때의 시각,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F, X 프라임.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됐니? 3 묶어주고, 뭐 이렇게 되겠지? 1, 3, 둘 다 마이너스. 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한 번 더 미분을 할게요. 가속도도 알아야 되니까. 6t 마이너스 12t. 12. 3일 때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란 여기다 뭐 3 넣으면 되잖아. 그럼 3 넣으면 0이라는 게 그냥 확인이 되어 있네. 그러면 속도는 0입니다. 가속도란 여기에 3 넣으면 되니까 3이 되겠네. 3, 6, 18. 암살이 안 되는 오늘. 6이 되겠네. 됐죠? 출발점 제외가 다시 P가 원점을 지날 때의 시각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지금 원래 함수, 즉 위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즉 0에서 출발할 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t가 1일 때고 여기는 t가 3일 때니까 구체적인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뜻입니다. 0 넣을 때 0이겠고 1을 넣게 되면은 4가 되겠고 3을 넣게 되면은 0인 것 같은데 그죠? 계산은 0 맞니? 요 넣어야 된다. 밑에 보지 말고 27 빼기 0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새로 그립시다. 이렇게 생겼다. 여기 딱 접한다 이 말인 것이. 그래서 출발점 제외 원점을 지날 때 시각은 t가 3일 때입니다.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모두 구하여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위치 그래프로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미분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속도 그래프가 속도가 바뀌는 지점,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 1, 3.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지점 두 군데. 그래서 1과 3 두 개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이게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위치적인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씩 접근을 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거야. 자, 그래프가 속도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속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물어봤잖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전진하다가 후진 또는 후진하다 전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진에서 후진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안 돼요.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쪽이.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네 군데다 이런 뜻이 됩니다. 4번 방향을 바꾼다. 자, 만약에 이 녀석이 속도가 아니라 이게 그냥 위치라면 V가 아니고 그냥 위치에 관련된 거라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겠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여기,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여기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6번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지금은 속도니까 이제 4번 바꾼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 반드시 해주길 바래요. 내가 이야기한 게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자, T1에서 증가하다 감소한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의 부호는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 이거지 뭐 방금 이야기했던. 증가하다 감소한다. 그 말이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속도 그래프를 보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조건하고 거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이게 뭐 활용 문제인데 길이에 대한 변화율, 고드름의 증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변화를 하고 있대. 그 말은 특정 시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 길이를 표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 길이의 변화율이다라는 뜻이겠지?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되겠니?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지금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그럼 길이 변화가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넓이 변화가 나올 건데 시간에 따른 넓이를 내가 식을 만들어 놨어. 걔만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내가 부피를 만들어 놨어. 그 말을 이용하면 미분만 탁 때리면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요? 넓이 변화 뭐 이거다 이 말인 거예요.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써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넓이 변화다.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써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미분한 것이 바로 부피의 변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보기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2에서의 물체 길이의 변화율을 생각해봐라. 자, 이게 시간에 따른 길이가 나와 있는 거잖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이 시간에 따른 t에 따른 l의 변화율이라는 뜻인 거니까 그걸 풀어 해석하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만 하면 됩니다. t에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7이라는 변화율을 가지고 있다. 자, L 프라임 하면은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t가 2래. 2 넣으면 12 플러스 8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21이라는 변화율을 t가 2일 때 가지게 됩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톡 던졌어. 동심원 파문이 팡 생긴대. 자, 그때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이 몇 초 20의 비율로 커질 때 그럼 반지름이라는 것이 초당 20cm로 커질 때 그럼 반지름은 20t 맞아요? t를 초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 20 요거 단위는 cm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때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인데 3초 후래 3초는 뭐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자 넓이를 표현합니다. 왜? 어딨노 넓이의 증가율을 물어봤으니까 넓이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넓이는 400 t제곱의 파이라는 것이 넓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미분을 하게 되면 800 t의 파이가 될 것이다. t가 3일 때를 물어본 거니까 2400 파이라는 변화율을 가지게 됩니다. 단위는 뭐 제곱센치 형태가 될 거야. 자, 시각 t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t인 9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보자. 첫 번째, 시각 t가 2일 때 9의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율. 자, 시각 t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t래. 시각 t가 정해질 때 반지름이 그냥 t다라고 알려준 거지. 반지름이 t래. 그럼 9의 넓이는 뭔데요? 건널비.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부피는 뭔데요? r 세제곱 하지 말고 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변화율을 생각하자니까 미분하면 되잖아. 8 파이 t v 프라임 하면 4 파이 t의 제곱 됐나요? t가 2일 때래 16파이입니다. 44 16파이입니다. 끝인 거예요.